뒤쪽에 우주선을 실은 주황색의 로켓이 엄청난 연기구름을 일으키면서 꼬리에 불을 내뿜고 하늘로 날아오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죠. 하지만 마지막 우주 왕복선 발사가 2011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장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엔 어떨까요? 좀 더 진보된 기술로 비행기처럼 이착륙하는 왕복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 가능성을 짚어보죠. 머릿속으로 두 줄의 평행한 가로선을 그어보세요. 이제 이 두 선을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해 볼 겁니다. 하나는 아래쪽 선에서 위쪽 선으로 직선으로 연결하고 하나는 대각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어느 선이 더 짧은가요? 물론 수직이 더 짧죠.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경로니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인데요. 지구 궤도에 닿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곧장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아래쪽 선이 지구 표면이죠. 지구는 많은 종류의 물질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질량을 가지게 되는데요. 거의 6섹스틸리언 톤, 즉 10억의 6조를 곱한 수죠. 0이 엄청나게 붙죠? 제 중학교 시험 점수 같네요. 이 모든 질량이 기본적으로 거대한 자석 같은 기능을 해서 다른 중요한 역할들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그것을 유지해 주는데요. 바로 대기권입니다. 위쪽의 선은 지구 대기권의 끝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행성의 궤도와 우주가 펼쳐지죠. 하지만 대기권 자체는 여러 물질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체 밀도를 가진 가스들의 조합이에요. 만약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면 이 가스가 가진 질량을 계속해서 밀어내야 하고 그러면 마찰이 생기게 되죠. 그 결과 속도가 느려지고요. 진공 상태를 통과한 것은 마치 공기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대기권을 통과한 것은 젤리를 통과한 것과 같죠. 포도젤리요? 딸기젤리요?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힘이 소모되는데 지구라 불리는 엄청난 자기장이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대기권을 비행할 때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지상에서 이륙한 후에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밀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고도 유지를 돕는 두 가지는 바로 엔진의 추진력과 날개의 모양입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앞에 있는 공기를 두 개의 흐름으로 분리시킵니다. 자연적으로 이 기류는 날개 뒤쪽에서 합쳐지지만 날개 모양 때문에 위쪽 날개의 기류가 더 빠릅니다. 공기가 빨리 흐를수록 밀도는 낮아집니다. 그 말은즉 날개 아래쪽의 기류가 위쪽보다 밀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비행기가 계속 떠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날개 덕분에 비행기가 하늘을 활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비행기를 밀어주는 추진력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추진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상에서 이륙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는 엄청난 속도를 내야 하죠. 비행기 종류마다 필요한 속도는 많이 다른데요. 경비행기는 시속 100km, 항공기는 시속 24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륙해서 높이 3,000m 고도로 상승하려면 보잉 747의 경우 거의 3톤의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 같지만 우주 왕복선의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우선 왕복선에 달린 귀엽고 작고 통통한 날개로는 수평으로 이륙을 하기에는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날개를 더 크게 만든다면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쓸모없는 장치가 될 겁니다. 또한 발사 과정을 견딜 만큼 견고하게 만들기도 힘들 거예요. 우주 왕복선에 작은 날개가 달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동체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서 다음 임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기권으로 진입한 후 하강하는 동안에 동체가 걷잡을 수 없이 회전하는 것을 막고 지상으로 매끄럽게 착륙할 정도의 크기면 충분합니다. 착륙하는 동안에는 엔진의 동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우주 왕복선의 엔진은 비행기의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항공기 엔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기권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우주 왕복선 엔진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데요. 우주에서는 대기권 같은 공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왕복선은 로켓 엔진을 사용합니다. 로켓 엔진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시려면 풍선을 불어서 놓아보면 됩니다. 공기가 다 빠질 때까지 풍선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풍선은 공기가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날겠죠? 위로 날기 위해서는 로켓 엔진이 충분한 추진력을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의 연료를 연소해야 합니다. 사실 우주 왕복선은 발사되는 동안에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복선에 달린 3개의 엔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의 로켓 부스터와
발사 마지막 단계에서 분리될 거대한 별도의 연료 탱크를 달아야 하죠. 그리고 우주왕복선은 충분한 추진력이 없으면 궤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3개의 엔진과 2개의 부스터가 사용하는 힘은 자그마치 350만 킬로그램의 추진력과 같아요. 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외부 탱크에는 약 72만 5천 킬로그램의 로켓 연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3개의 엔진은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만약 비행기처럼 대기를 사용하도록 설계된다면 왕복선이 궤도로 진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행하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대각선 발사 각도의 거리를 날 수 있는 속도를 내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할 테니까요. 문제는 비행기가 대기권 상층부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놓아주지 않을 거란 겁니다. 대기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이륙한 어떤 물체라도 소위 탈출 속도라고 불리는 지점을 통과할 만큼 빨라야 합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에 이르는 게 필수적이죠. 지구의 궤도 속도는 시속 28,000km입니다. 음속보다 훨씬 빠르고 항공기의 비행 속도보다 아주 많이 빠르죠. 자, 이제 이렇게 빨리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연료가 필요할지 상상해보죠. 게다가 이 정도 속도를 부서지지 않고 버티려면 엄청 튼튼해야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복잡한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왕복선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다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미래에는 사람들이 거대한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구의 자전에 맞춰서 움직이는 위성과 연결하는 거대한 타워의 개념입니다. 이 타워는 약 35,400km 높이로서 매우 내구성이 강한 물질인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타워 내부의 플랫폼은 전자기장으로 작동하는 차량을 통해 작동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지구에서 위성으로 가는데 단지 5시간밖에 안 걸릴 거라고 하네요. 이 엄청난 구조물은 분명히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우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탄소 나노튜브가 아직은 이 거대한 타워를 건설하기에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고 입증되었기에 적합한 재료를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 스페이스 트램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조물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꽤 인상적입니다. 자력으로 부상한 왕복선을 수직의 진공 터널로 밀어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공기 마찰로 속력이 줄지 않고 터널을 통해 자기장의 힘으로 가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탈출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하늘로 총알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여 움직이는 왕복선은 중량이 덜 나갈 텐데요. 왜냐하면 연료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속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착하면 팬케이크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 계획들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궤도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비행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는 그 자체로는 우주에 갈 수 없지만 대신 발사대로는 쓸 수 있습니다. 훨씬 낫죠? 이 목적을 위해 거의 122m의 날개 길이와 10km가 넘는 고도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가 제작될 겁니다. 이 비행기에서 발사된 작은 우주왕복선은 대기권에서는 비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리처드 브랜슨이 Virgin Galactic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들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지네요. 그럼 우주왕복선 대신에 비행기가 쓸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미래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